자, 그럼 이제 드디어 빌라들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다가 도교통부 실거래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정말 빌라를 사면 손해만 보는지, 빌라들이 실제로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지, 아니 진짜 빌라를 사는 순간부터 집값이 떨어져서 훗날 똥값이 되고 거저 얻어갈 수 있는지 그 진실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으면 이쪽 여기 보이시죠? 연립 다세대 탭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빌라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볼 거니까 다세대를 클릭해야겠죠. 나중에 이런 다른 부동산 거래 금액이 궁금하시면 여기서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빌라 실거래가를 알아볼 지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이렇게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지역 세 군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지도 어플들도 상당히 자세히 잘 나와 있고 검색도 쉽죠. 지도를 확대 축소해서도 뭐 볼 수 있고 로드뷰라는 실제 거리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런 지도를 보실 때 주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일단은 강서구부터 볼 거니까요. 강서구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빌라들이 많이 몰려 있죠. 뭐 어디든 빌라들은 많은데 화곡동에 유독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지금 여기 숫자로 표시되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이 건물들이 연립 또는 빌라의 형태인데 뭐 거의 80% 이상이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건 지금 화곡동만 검색해서 보는 것뿐입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엄청난 빌라들이 있고요. 빌라가 표시 안 된 곳은 아파트고 아파트가 아닌 곳은 빌라구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형태는 이제는 거의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아니면 다세대 주택, 빌라, 거기에 추가로 오피스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사이트의 지도상에서도 아파트 아니면 빌라입니다. 아파트가 없는 땅엔 빌라 아니면 다가구 단독주택인데 요즘 단독주택들도 다 허물고 계속해서 빌라를 짓고 있죠. 그만큼 아파트도 많고 빌라는 골목골목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빌라 건물에는 무조건 빌라 주인이 있을 거고요. 또는 그 주인이 세를 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평소 빌라든 아파트든 별 관심 없다가 이제 집 좀 알아볼까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주택에 대한 감이 별로 없으셔서 말씀드립니다. 빌라가 지역마다, 동네마다, 골목골목마다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파란 아이콘들이 전부 다 빌라고요. 중간중간 오래된 단독주택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요. 이렇게 바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서로 29길 43번지 세안리집이란 빌라네요. 여기 보시면 연도를 설정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매매 가격을 알아볼 거니 매매에다가 놓고요. 이 세안리치 빌라는 2002년식 건물이네요. 몇 년도부터 거래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2006년도부터 거래 신고가 돼 있네요. 참고하셔야 할 내용은 이 실거래 가격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도부터 실거래 가격 등록 공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검색해서 보시더라도 실거래 가격은 06년도부터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즘 시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 90년대나 2000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업계약서 및 다운계약서라는 편법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편법의 계약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매매 가격들도 최근 자료는 신뢰가 그래도 가지만 좀 오래된 06년도에 가깝게 신고한 거래 가격들 중에 갑자기 금액이 너무 낮아진다거나 뭐 갑자기 확 높은 가격이 떠버리면 의심은 조금 해봐야 합니다. 일단 2006년도에 거래 금액 신고가를 한번 보죠. 2006년도에 전용 면적 21평 정도 되는 3층의 어느 한 주인이 1억 1200만 원에 매매를 했다고 신고해 놨네요. 뭐 일단 그렇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다른 연도를 또 한번 볼까요? 2006년 다음 거래는 2008년도에 있다고 나와 있죠. 2007년도에는 없었나 봅니다. 2008년도를 한번 보죠. 매매가 4월과 8월에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있었나 보네요. 어라? 근데 좀 전에 06년도에 1억 1200만 원에 거래됐던 이 3층이 2년 뒤인 08년도에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나왔네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4개월 후인 8월 달에 이때는 2층이 2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 그렇게 나왔죠. 어허, 갑자기 1억 2, 3천만 원이 껑충 뛰었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진 모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해요. 이것이 지금 이거 진짜 실거래 가격인지 아니면 업계약인지 아니면 방금 전 2년 전 6년도에 1억 1200만 원 이게 실거래 가격이 맞는지 아니면 그거 역시 다운 계약인 건지 그런 지금으로선 이 두 데이터로는 진실을 예상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같은 불법 거래를 신고했다가 적발 시엔 그 뒤에 따라오는 불이익이 무서워서 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조심조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극히 드문 일부의 사람들이 저지르던 불법 행위였지 보통은 정상 신고들을 했습니다. 아무튼 초반이지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이 08년도에 신고된 2억 중반대 금액이 시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해에 두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두 건 모두 금액이 비슷하니 이 두 집주인이 둘 다 거짓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기엔 좀 확률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그 06년도에 거래된 1억 초반의 금액도 다운 계약이 아닌 진짜 실제 거래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드물지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거래를 해서 빨리 팔아버려야 하는 급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으니 뭐 아무튼 이건 정확한 내용은 우린 모릅니다.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다른 연도의 데이터를 좀 더 보면서 추측을 해나가 볼까요? 5년 뒤인 13년도입니다. 2층의 같은 면적이 1억 8천에 거래가 됐네요. 아, 그리고 이 건물은 이 면적을 보니까 모든 세대가 다 똑같은 면적이네요.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 빌라들은 보통 한 건물에 다양한 면적과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 게 보통인데 예전 구옥 빌라들은 이렇게 단일 구조로 지어진 건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5년 뒤에 거래 금액이 1억 8천. 좀 더 다른 해를 보죠. 2년 뒤인 15년도에는 거래 건수가 3건이나 있었네요. 금액이 왔다 갔다 하네요. 바로 다른 연도를 보겠습니다. 또 2년 뒤인 17년도 2층이 2억 2,300만 원. 그 다음 해 올해 18년도엔 3층이 2억 4천만 원. 자, 여러분 대략 이 집의 집값이 보이시나요? 이제 첫 집을 살펴본 거라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지금부터 다른 빌라들도 더 보게 될 건데요.
일단 지금 이 세안리치비를 다시 한번 빠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거래를 한번 눈으로 보시죠. 06년도 1억 1천만 원, 08년도 2억 3천, 2억 5천만 원, 13년도 1억 8천, 15년도 2억, 1억 8천, 2억 천, 17년도 2억 2천, 18년도 2억 4천만 원. 자, 일단 전제를 좀 깔고 생각해 보죠. 웬만하면 이 집주인들이 양심이 좀 있어서 실거래 금액으로 정상 신고들을 한 거라 생각을 해보고요. 중간중간 1억 원대의 거래 금액은 그냥 금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뭔가 진짜 너무 급한 상황이었고 그 거래 시기 그 해에 사업이 뭐 났다거나 퇴직을 하게 됐다거나 뭐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병원비를 급하게 마련한다거나 뭐 사람이 살다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급전이 필요할 때가 분명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제가 터무니없는 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일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지만 뭐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하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빨리 처분을 하려면 시세보단 저렴하게 내놔야 거래가 빨리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 거래를 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2억 밑으로 거래된 것들은요. 실제로도 저는 급매 물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집주인들의 갑작스런 안 좋은 일로 급하게 저렴하게 내놓는 물건들이 종종 저에게 연락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 급매 물건을 제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제 주변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든지 그렇게 저렴하게 급매 물건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빌라 건물의 집주인들 중에서도 급매로 처분한 듯한 움직임이 예측이 되긴 했습니다. 제 눈에는요. 지금 이 빌라 건물이 2002년식 9호 건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지어진 빌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금액을 봤을 때 정확히 시세는 분간이 아직 안 되시겠지만 이 빌라가 금액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또는 빌라는 사는 순간부터 계속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말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집값이 빠졌다는 생각은 안 드시죠? 저도 아직은 정확한 추측이 힘들긴 하지만 이 건물은 15년부터 18년까지의 시세를 놓고 봐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빌라는 소폭 상승했고 앞으로도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라고까지만 제 추측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빌라를 보기 전에 여기 왼쪽에 검색창에 지금 연도가 18년도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쭉 연도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06년도까지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거래 가격 등록과 공개가 06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 이전의 거래 가격 자료는 없습니다. 이 검색 연도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6년도로 설정을 하면 18년도엔 거래 신고가 없었고 거래 신고가 16년도까지만 돼 있는 빌라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생깁니다. 빌라들이 또 갑자기 많아졌네요. 새로 생긴 이 바로 위에 빌라를 한번 볼까요? 강서로 31길 31 여기에 위치한 태경 아틀빌이라는 빌라네요. 여기도 좀 전에 세안리치빌이랑 같은 년식이네요. 2002년식 건물입니다. 세안보다 전용 면적이 2평 정도 작지만 그래도 전용 18평이니 작진 않은 평수네요. 마지막 거래 신고가 2016년도밖에 없죠. 여기 검색 설정을 16년도로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래된 연도가 16년도가 마지막인 빌라입니다. 여기도 첫 거래는 06년도부터 신고된 내역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여기도 06년도에 거래된 금액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대. 그럼 아까 세안리치빌도 1억 1200 뭐 그렇게 됐었으니까 이때 이 동네 이 정도 평수 때 거래 금액은 이 금액대가 맞긴 맞나 봅니다. 다른 빌라들과 좀 더 비교해봐야 좀 더 정확히 나오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1년 뒤 07년도엔 1억 3천에 거래된 거 하나 나오네요. 또 다음 해인 08년도엔 금액이 좀 올랐네요. 1억 7,500만 원입니다. 09년도엔 지층 세대도 거래가 됐네요. 지층 세대는 항상 금액이 낮습니다. 지상층에 비해서 말이죠. 1억 원에 거래됐네요. 3층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다음 13년도 지층이 1억 1200, 1억 1000, 그리고 15년도에는 1층이 1억 8천만 원에 거래됐고요. 그 다음 해인 16년도 이때는 1억 9천만 원에 뭐 지상층 중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1층이 15년도와 16년도에 각각 1억 8천, 1억 9천에 거래됐습니다. 올해의 거래 내역이 없어서 확인은 못하지만 제가 추측컨대 18년도에 만약에 거래가 있었다면 2층이나 3층 뭐 좋은 층수의 거래가 됐다면 2억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이 또한 역시 제 추측입니다. 실거래 가격이 뜨지 않는 이상 뭐 모르는 거죠. 아무튼 이 9억 빌라 실거래가를 보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가격이 올랐나요? 내렸나요? 집값이 계속 빠져서 이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집주인분들이 지금 망한 것 같이 생각 드셨나요? 이번에는 이 태경 빌라랑 바로 붙어 있는 이 빌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 빌라네요. 건물 연식이 더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건물들을 봤는데 이 건물은 10년 뒤로 더 뒤로 가야 하는 매우 오래된 구옥이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지어진 구옥 빌라입니다. 2007년도부터 거래가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실거래가 등록 시행이 시작한 2006년도엔 매매 거래가 없었나 봅니다. 2007년도에 지층이 1억에 팔렸고요. 08년도 1월 달에 1층이 1억 3,500만 원, 같은 해 8월 달에 1층이 1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다음해 09년도에 12월 달에 4층이 1억 3,500만 원이네요. 그리고 5년이 지난 14년도엔 각각 1억 4,600, 1억 6천만 원 가까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고년도 16년도엔 1층에 1억 9천만 원의 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태경 빌라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좀 전에 검색해봤던 이 태경 빌라 여기도 비슷한 평수죠. 1층이 1억 9천에 거래가 됐는데 10년 전에 지어진 빌라가 같은 층수에 같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네요. 이것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연식의 빌라를 내부 수리를 싹 해놓고 판매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집값을 좀 더 올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구옥들보다 경쟁력도 있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수리가 돼서 깨끗한 집을 사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금액을 좀 더 올려서 거래를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거래된 금액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진영 빌라도 갈수록 금액이 올랐죠.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자고요. 집주인들 돈들 버셨습니다. 강서구 화곡역 근처에서 빌라를 봤는데요.
약간 위로 올라가서 화곡역 위로 조금만 한 정거장 올라가면 우장산역이 있습니다. 우장산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우장산역 동네는 여기까지가 화곡 3동이고요. 바로 붙어있는 이쪽이 내발산동입니다. 이렇게 화곡 3동과 내발산동으로 나눠집니다. 두 동네가 맞닿았습니다. 강서구에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자녀들 키우기가 좋죠. 이번부터는 올해 18년도까지 검색되는 조건으로 빌라를 알아보겠습니다. 18년도 설정해주고요. 아이콘들이 조금 바뀌었죠. 여기 이 빌라를 한번 볼까요? 천우 그린빌이란 빌라네요. 2000년식 빌라입니다. 07년도부터 있습니다. 보아하니 이 빌라 건물의 면적이 조금씩 다른 구조로 돼 있나 봅니다. 조금 헷갈리고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평수마다 층수마다 금액들이 다 다를 겁니다. 65제곱 4층이 1억 5천만 원, 66제곱 1층 1억 3천, 68제곱 1층이 1억 1천. 이상하네요. 제일 넓은 평수가 제일 저렴하네요. 이 신고된 금액으로 말이죠. 일단 더 봐야겠습니다. 1년 뒤인 08년도를 보죠. 방금 제일 넓었던 68제곱이 금액이 갑자기 뛰었네요. 4층이 1억 9천, 3층이 2억 2천만 원. 좀 더 볼까요? 09년에 65제곱이 4층이 1억 8천만 원이네요. 좀 전 07년도보다 높아진 것 같은데 볼까요? 07년도에 같은 층수 65제곱이 1억 5천이었는데 2년 뒤인 09년도엔 1억 8천에 거래가 됐군요. 일단 이 내용상으론 3천만 원이 오르긴 했네요. 30년 전에 강남에 그 음마 아파트가 얼마면 살 수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용산구 전체를 놓고 빌라 한 채 쉽게 살 수 있으신가요? 다주택자이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자인 제가 실제로 내고 있는 재산세를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18,000원 돈이 나왔네요. 가장 큰 세금이면서도 쉽게 피할 수 있는 세금이 있죠. 바로 양도소득세. 이 세금을 어떻게 피하냐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강남 부자들 있죠.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에 눈 하나 끔찍하실 것 같으신가요?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with all the things that's going